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문 대통령이 아베에게 전한 친서의 내용 공개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벨기에와 독일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밀어주는 현재 상황,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새 4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격화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서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통보한 상태죠. 잠시 숨고르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한일 관계의 개선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이번 일왕 즉위식, 그리고 다음 달 지소미아 종료 시점, 연말에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자산 매각 이행 여부, 이행 시점, 이 세 가지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왕 즉위식 때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와 20분 정도,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은 아베에게 한 페이지 분량의 친서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친서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고, 일본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분명 가까운 이웃이고, 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는 이번 달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온화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낙연 총리의 방문 직전 본인의 참모진들에게 한국과는 향후 5년 동안 대화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의 기사로 실리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번 협상에 좀 보다 극단적이고 강경한 스탠스로 나갈 경우에 일본도 굴복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쓰고 그 회담 과정에서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한국 정부 측에서도 주요 보직 인물을 일왕 즉위식 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일본 아베가 꼬투리 잡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아베의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매크로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친서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 배상 문제에서 여전히 일본 기업들은 일말의 책임이 없다, 국가 간 약속을 한국이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우익들, 이 아베, 아소다로를 위시로 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과거의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고, 이 침략 전쟁이 아닌 해방 전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측에서 이번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분명히 보여줬고,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삼성과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의 쌍두마차 기업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죠. 당초 걱정을 했었던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 문제 역시 잘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벨기에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23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54억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이 벨기에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물량이 확연히 늘어났는데, 6월에 비해서 7월에만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7월은 일본이 EUV용 PR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벨기에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 우회 판로를 벨기에 쪽에서 정말 빠르게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데른 라디오 채널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벨기에에는 일본 소재 기업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IMEC의 합작회사 RMQC가 있고, 이쪽과 협력을 해서 딜을 해서 물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출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판로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일본이 이 부분까지 규제를 가할 명분은 없는 것이죠. 즉 벨기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들여온 이 PR 중량은 대략 300갤런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략 소비하는 EUV용 PR의 양이 각각 한 월당 한 70갤런, 한 10갤런 안팎이니 사용량을 고려한다면 이 생산 라인에서 당장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메모리, 이 파운더리에서 삼성과 TSMC는 명백한 경쟁 구도에 있죠. 이 클라이언트 고객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삼성과 TSMC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EUV용 PR을 규제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파운더리에서 삼성의 리스크
차후 불확정성을 키울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없는 TSMC 쪽이 보다 선호가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벨기에로부터 안전하게 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명백히 증명이 되었고 이는 차후 일본 리스크를 지운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이 두 국가의 제조업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관련 R&D 사업이라든지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산화, 탈일본화, 공급처 다변화의 취지 하에서 이 독일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조업이 엄청나게 침체를 맞고 있는 국가 독일이죠. 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PMI 수치 보면 그 하락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거의 넘버1입니다. 이 많은 독일의 중소기업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번 한일 갈등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은 폴리이미드, 불화소 등을 포함해 일본의 의존적인 다른 광범위한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거래기업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독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50%가 넘어가는 전략 물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한 대략 40개 정도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 리스트를 독일 이제 여러 관련 협회에 보내서 공급 가능한 업체들을 소개받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기업들로는 우선 독일의 글로벌 화학 기업인 바스프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비료, 화장품 원료 등 이제 8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정밀기계 쪽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지멘스, 리커만 등이 한국 측의 기술 교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도움이 되는 소재나 기술력을 바로 전수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단기적인 어려움, 부침은 있을 수밖에 없죠. 가령 공작기계의 예를 들어보면 이 현재는 일본이 한국에 규제를 가한 항목은 아니지만 일본이 한 번 더 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이 공작기계 쪽이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규제 품목이에요.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은 일본 환하게 운영체제가 탑재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밀 가공에 필요한 CNC 모듈도 이 환학 제품이 국내 점유율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러한 CNC 모듈, 정밀 기계 쪽으로 독일 잘합니다. 기술력 좋아요. 주로 이제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일의 시스템을 바로 이식을 하게 되면 언어나 프로그램 구동 방식에도 분명 처음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한국과 독일 물리적인 거리가 분명히 멀기 때문에 혹여나 기계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AS나 이를 대체하는데 비용적, 시간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당장의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독일은 역사적으로도 인정받는 충분한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현지에서 불리고 있어요. 이들 중소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 독일만의 시스템, 플랫폼, 그 노하우를 우리나라에게 이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외적인 여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도 물가 상승률 하락하고 경제 상승률 예상치보다 팍팍 떨어지고 있고 이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힘들수록 이를 기회 삼아서 다른 많은 국가, 기업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본에서 칭찬하는 것은 100% 신뢰하지 않는 편이 좋다. 당신이 불행해질 수 있다. 라는 글이 올라와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 남학생과 일본 여학생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과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여학생이 나도 좋아해 라고 공감을 표시하여 이후에 함께 먹으러 가자 라는 흐름으로 연결이 잘 되었지만 이걸 진실로 받은 남자 유학생은 거듭하여 여학생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여학생은 너무 바쁘다 라고 거절한 게 그대로 1년이 훌쩍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차였던 거죠. 그 전에 눈치를 줬을 것 같은데 눈치를 모르는 걸까요? 재밌는 농담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바로 신뢰감이 없는 일본인들이 자주 하는 빈말 그 자체이다며 아무리 일본인이 자신에게 진지하게 칭찬을 해도 그건 단순하게 아는 척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일본에서 일본인에게 간단하게 일본어로 말하면 일본어 잘하네 라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정말 빈말이고 모든 외국인에게 그렇게 말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옷을 입을 때에도 어울려요 라고 점원이 말을 하는 것과 지인이 한번 놀러오세요 라는 말들 모두 빈말이며
정말 놀러 간다고 하면 일본인은 속으로 매우 불편해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빈말은 일본 사회에서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절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상대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도 일본 사회와 상대에겐 단순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끝맺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 음흉해라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에 언급한 빈말이라는 게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안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일본인을 두고 하는 말 중에 절대 못 믿을 족속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반응입니다. 일본 반응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립서비스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 아닐까? 네, 이게 한두 번 할 때는 립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거의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게 립서비스일까요? 립서비스는 한두 번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싫으면 그냥 싫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았을 텐데 계속 기대감을 주면서 바쁘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 저렇게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유치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매너, 학력사의 폐해이며 어린이 되어 망신당하는 전형적인 예. 학력사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부분은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 종특이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종족 특성, 종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부분을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속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이라는 것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존재한다. 이번 사례는 중국 사람이 멋대로 착각하고 차였다라는 이야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저 친구가 상대방의 그 행동에 나타난 부분을 읽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본인들 자체가 이게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좀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인이 아닌 이상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배려는 딱 끊어주는 게 좀 더 배려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쫓아다녀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을까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